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다우, 나스닥, S&P 500이 한 0.7%에서 8% 사이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는 3개월 만에 5만 포인트로 회복하는 기록을 세웠고요.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의 신고가는요. S&P 500 기준으로는 18번, 나스닥은 14번 정도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의 기본적 배경은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중 협상이 잘 될 거라는 낙관론, 이게 이제 시장에 커졌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상승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양측은 에너지에 대한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야 한다고 동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원론적이죠.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사가 되면 유가가 오르잖아요. 유가가 오르면은 어저께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간 것처럼 지표가 올라가면서 이 경제 활동이 어려워져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거죠. 다만 이제 이란은 여전히 이제 중국 이란산 원유를 계속 쓰기를 원한다고 하죠. 또 미국산 원유도 일부 수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란산 원유를 갖다 쓰는 시진핑 입장에서 굳이 호르무즈 해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겠죠.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하나가 발표가 됐고, 또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그 시스코 시스템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또 3분기 호실적, 1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안 이것도 발표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주가가 12% 상승해서 미국 시장을 좀 나스닥을 끌어주는 상황이 됐고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막판에 밀리다가 막 급등했잖아요.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막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AI 칩 H200이 있잖아요. 요거를 중국 수출을 허용했다, 승인했다, 요렇게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10개의 기업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 이랬지만 수출은 아직 없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사실 그 삼성전자가 밀리다가 막 끌어올렸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마지막에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또 영향을 줬는데 오늘 저희 새벽에 끝난 미국의 그 엔비디아도 한 4% 정도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4% 상승하면서 시총이 5조 5천억 달러가 됐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5조 5천억 달러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AI가 여전히 시장에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표 하나 발표했는데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주보다 1만 2천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20만 5천 명 대비 21만 1천 건이 돼서 일단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됐죠. 아까 말씀하신 시스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력 감축안을 발표하는 거 보면 계속해서 신규 실업 청구는 늘어날 수 있는데요. 요 근래 지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저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3.8%였잖아요. 그 전달 3.3%였는데,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 0.4% 증가해서 1.4%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으면서 시장을 방어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표가 반영을 하죠. 시간차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표가 반영을 할 확률이 당연히 높은데, 지금은 AI주들의 실적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 빅테크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또 중국과의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나쁜 이슈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상회담에서는 나쁜 이슈가 나올 이유는 없죠.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절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를 보시면은
다우는 일단 5만 포인트가 3개월 만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5만 610이었는데요. 3개월 딱 그때가 언제냐면은 2월 10일이었습니다. 5월 달이니까 딱 3개월 됐네요. 3개월 만에 다시 5만 포인트가 회복되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종합은 뭐 계속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나스닥과 다우가 달리 갔어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과 다우가 달리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끌어가는 기업이 뭡니까? AI 기업이잖아요. 빅테크. 이게 다 나스닥에 있어요. 그리고 S&P에 속해 있고 다우에는 속해 있지가 않아요. 다우에는 엔비디아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한다 할지라도 이 다우에는 영향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 4% 오르기 때문에 다우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갔다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조금 올랐어요. 국제유가는 100불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가 좀 내려와줘야 되거든요. 원유가 내려오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데 지금 101불 횡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평선상으로 우상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유가가 내려오려면 적절한 어떤 이슈가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그 엔비디아의 H200이 중국에 수출되는 승인, 이게 또 호재가 있었지만 또 하나 호재가 있었어요. 어저께 삼성전자는 상승하고 하이닉스는 하락했잖아요. 삼성전자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 JP모건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 손실이 전체에서 6에서 7% 정도 날 거라고 언급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파업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삼성전자를 받쳐줘서 시장이 오른 거예요. 어떻게 말해 삼성전자까지 안 올라갔다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많이 빠졌겠죠. 엔비디아하고 두 가지 이슈가 재수가 좋았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데 어쨌든 그 두 이슈였는데요. 그거는 일단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항상 보면 하락하려는 것은 그런 모습에서 이슈로 땡기면 그 다음날 반영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그 부분이 있는지. 우리나라 항상 특히 그 옵션 만기나 그런 때는 특히 그런 모습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옵션 만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보시면은 현재 0.8% 하락해서 그러네요.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 29만 9,500원 500원 부족으로 30만원 못 찍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제시한 금액 얼마입니까? 30만원. 그럼 40만 50만원 가나요? 그건 몰라야지. 지난번에 제가 공개방송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치 기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가격을 넘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조금 남아있어요. 지금 그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 가격이 넘어가면 35만원 정도까지 일단 무조건 열립니다. 이게 한 방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이격이라는 게 있고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30만원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30만원에서 일정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은 나중에 오픈해 드리겠지만 그게 넘어가면은 그때쯤 일단 새로운 목표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일단 30만원으로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30만원일 때 지금은 그 어저께 JP모건에서 저점 매수 그러면 지금은 일단 관망하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돌파되는 거 보고 해야 됩니다. 돌파되지 못하면 항상 거긴 저항대가 되면서 매물벽으로 쌓이게 되고요. 매물벽이 오랜 시간 쌓이게 되면 돌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돌파되는 거 확인하고 새로운 목표치를 보는 게 맞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올랐죠. 장중에 올랐습니다. 8,000원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코스피 장중 고점은 7,991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고점은 7,999.6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 안짝까지 올랐죠. 그리고 종가는 7,981로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 8,000 넘어갈 거냐 아닐까 뭐 이러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는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수급입니다. 수급적으로 개인만 삽니다.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개인들이 달려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개미 물량이 일정 부분 줄어야만 가는 경우가 과거 사례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라는 얘기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제처럼 주가 오를 때는 사는 게 아니라 물량을 던져줬어야 됩니다. 또 그저께도 올라올 때는 던져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받고 올라갈 때는 던져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이 수급의 순환이 돌면서 주가 오르는데 한쪽으로 쏠렸지 않습니까? 외국인 매도로, 기관은 매수로, 개인은 매수로, 기관은 매도인지 매수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엉성한 위치의 모습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기관이 매수로 계속 달려들었다면 외국인의 매도를 기관이 완충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기관이 뭐 샀다 팔았다 방향성 없는 매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조금 수급적 불균형 매우 위험하다 이런 해석도 한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